안녕하세요 여러분. 페인터 강의를 맡게 될 어, 유형규입니다. 페인터 10버전을 통해서 버전이 지금 뭐 13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차후에도 14, 15 이렇게 올라갈 거로 예상이 되는데 버전에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그림 그리는 데는 버전이 올라간다 해서 그림을 잘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작가들은 6버전도 지금 프로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왜 그들이 6버전을 쓰고 있느냐? 그거는 버전이 올라간 데서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그림체를 만들어 놓고 또 그 툴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6버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버전에 의존하지 말고 버전이 올라간 데서 내가 그림을 잘 그리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를 설명하고 툴 설명을 할 텐데 먼저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큰 화면이 있고 위에 보면 이제 파일, 에디터, 캔버스, 레이어 식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툴이나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설명하기보다는 꼭 첫날에 필요한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차후에 강의가 올라가면서 하나씩 추가해 나간다면 머리에 이해된 부분에 쌓여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공부하는 데 있어서 더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현재 이 툴바에 어, 그 윈도우가 있고 그 다음에 페이퍼 종이죠. 페이퍼스 컬러 색깔을 바꾸는 겁니다. 컬러에도 믹서는 믹서 섞는 거죠. 그러니까 섞는 건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일단 설명하도록 하고 컬러 셋 색종이처럼 이제 컬러를 이렇게 배치해내서 필요한 부분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레이어는 레이어스 층들인데 어떤 층이냐? 투명 유리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커스텀 1, 커스텀 1, 2, 3 계속 나갈 수 있는데 일단은 1으로 해서 만들어 돼 있죠. 자, 그러면 위에 부분은 이제 탑 셀프에서는 옵션들이 내가 어떤 거를 이렇게 툴바에서 이동 툴을 선택하면 아니면 셀렉션 툴을 선택한다든가 하면 그 옵션에 드는 것들이 나타나고 거기서 또 확장 옵션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마슬봉, 크롭 툴, 셀렉트 이동 툴 뭐 이런 식으로 위에 옵션이 나타나고 여기서 조절을 해 나가는 겁니다. 자, 최초에 그러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최초에 필요한 거는 종이겠죠. 종이. 어, 캔버스, 아니면 페이퍼,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나요? 연필과 종이에 그리는 거 연필과 지우개가 필요하고, 그죠? 캔버스는 예를 들어서 유화를 그린다 그러면, 유화 물감과 붓이 필요하겠죠. 이것처럼 우리가 제일 먼저 그려야 할 종이가 있어야 되는데 없죠. 그래서 파일에 가서 파일에 뉴를 단축키로는 컨트롤 N이랍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단축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N을 누르시면 이렇게 하나의 창이 뜨는데 이거는 어떤 창이냐? 종이 사이즈를 얼마나 할 것이냐? 크기 조절하는 거예요. 내가 종이를 A4 용지에다 그릴 건지 아니면 4절지에 그릴 건지 아니면 A3에다 그릴 건지 전지에다 그릴지 정하는 거죠. 이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출판사에서 예를 들어서 종이에 A4 용지의 크기의 책을 낸다.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그림 사이즈를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스와 헤이트 그 역할을 하죠. 종이의 사이즈가 픽셀로 이렇게 돼 있는데 픽셀로 돼 있으면 우리가 이제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1000픽셀은 이렇게
센티미터로 바꾸면 16.933cm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픽셀로 바꾸면 1000이고 1000픽셀이 되고, 알겠죠?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솔루션 되게 중요하죠. 지금은 이제 150으로 잡혔는데 원래 기본은 72입니다. 왜 72로 잡혀 있느냐? 이것은 컴퓨터 그래픽상 웹상에서 올릴 때 아주 최적의 상태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출판용은 얼마 이상이 돼야 되느냐? 300 리솔루션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럼 350도 되고 400도 되죠. 1000도 되죠. 그런데 1000까지 올라가면 여러분들 너무 무거워요, 파일이. 최적의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메모리를 너무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400도 무거워요, 400도. 그래서 300 이상이지만은 350이 적당하다. 350에서 300 사이. 꼭 그 해상도를 더 높이고 싶다면 400까지도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되도록이면 한 300 정도로 해요. 출판용은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오늘은 테스트 실험용이니까 한 150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는 자 이렇게 해서 오케이 하게 되면 이렇게 페이퍼가 생기죠. 페이퍼라고 하기도 하고 뭐라 하기도 합니까? 이쪽에 보면은 레이어에 보면은 레이어 캔버스라고 해서 캔버스. 포토샵에서는 백그라운드라 하죠. 사진 보정이니까. 여기는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캔버스라 합니다. 포토샵과 페인터의 차이점은 포토샵은 원래 간단하게 말해서 사진을 합성하거나 보정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그림 툴이 추가돼서 그림을 그려서 쓰고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림에 이제 우리가 수작업처럼 아니면 정말 감성적인 어떤 그런 그림을 그린다면 이 페인터를 따라올 툴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해서 페인터는 정말 그림 그리는 도구, 그런 프로그램. 포토샵은 그냥 보조적인 그림 그리는 도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새로운 종이를 만들었습니다. 이 종이에 뭐가 필요하죠? 연필. 그럼 연필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포토샵에서는 주로 이제 이쪽을 가서 연필을 선택하고 하는데, 페인터 툴은 그쪽에 있지 않고 바로 오른쪽 위에 보면은 이렇게 연필이 있죠. 여기가 도구예요. 도구, 재료들. 그래서 화살표를 클릭하게 되면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뭐가 있죠? 연필을 선택하고, 오른쪽은 뭐냐? 오른쪽은 연필의 종류예요. 입비 연필, 커버, 펜슬, 이런 식으로 이제 연필의 종류인데, 앞쪽에 보면은 이 앞쪽에 이게 뭐냐? 연필 끝에 심의 굵기, 그 다음에 모양, 이건 납작하죠. 그 다음에 얘는 약간 각이 졌죠. 얘도 얇으면서 옆으로 길쭉하죠. 이렇게 심의 모양을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면 이해하는데 빠릅니다. 여기에는 이제 이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레이 커버 펜슬 135, 이거는 235, 이건 뭘 말하느냐? 이거는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2 정도의 크기, 3 정도의 크기, 5 정도의 크기, 심의 굵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레이 이렇게 누르고, 자 컬러로 가서 까만색을 선택한 다음에, 자 이렇게 이 굵기를, 이 선의 굵기가 이것과 5번을 냈을 때 굵기가 다르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여기서 이걸 선택을 해서 굵기를 나타내야 되느냐? 아니에요. 위에 보면은 사이즈. 자, 툴 설명에 탑에서 이제 우리가 사이즈를 여기서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가 5번 이렇게 선택하는 게 2번 선택하고서도 여기서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이즈를 단축키로 하는 거는 컨트롤 플러스 알트를 해서 화면에 대고 드래그를 하면 이 굵기를 임의적으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섬세하게 조절을 한다면 단축키의 P 오른쪽에 보면 가로묶기 있죠. 가로묶기, 왼쪽 가로묶기, 오른쪽 가로묶기를 해보시면 크기 조절이 조금씩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큰 거는 컨트롤 알트를 눌러서 이렇게 한 번에 조절을 하고, 섬세하게 할 때는 좀 더 수정을 할 때는 가로묶기로 왼쪽을 오른쪽을 이렇게 하면서 크기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연필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연필이 있으면 꼭 필요한 게 뭐죠? 지우개, 일레이저 지우는 거죠. 지우는 거죠. 컨트롤 알트 해서 들어간 다음에 크게 한 다음에 이렇게 지운 거죠. 이렇게 지울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근데 지우는 지우개도 여러 가지예요. 우리가 실제로 지우개 여러 가지 있죠. 말랑말랑한 놈, 딱딱한 놈, 모양도 네모난 놈, 둥그런 놈.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그런 지우개의 종류라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런 다 재료를 다 쓰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꼭 필요한 것만 쓰면 돼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내가 필요한 것은, 강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다 이런 거를 일일이 설명해서 알려주기보다는 핵심적인 팁을 줘서 중요한 것, 왜 작가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것, 왜 그거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 이런 것들을 딱 강조해서 수업을 해 나가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는 뭐냐?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보면은 연필 있죠, 지우개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부터 우리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분필이죠, 분필. 분필도 분필의 종류 이렇게. 그 다음에 콘테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 목탄은 누구인지 알 거예요. 목탄, 처클도 처클의 종류 보면은 이 앞에 그림을 보면 부드러운 놈, 뭔가 진한 놈, 이런 그다음에 이렇게 네모난 놈, 그죠? 이런 식으로 목탄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종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물론 여기에서 어떤 거를 써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차후에 이제 그림을 진행할 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채화 물감, 수채화, 워터컬러 여기 있죠, 워터컬러. 자, 워터컬러에도 이제 이렇게 붓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그 다음에 디지털 워터컬러, 디지털은 이제 그래픽적인 워터컬러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있겠고, 그 다음에 파스텔 많이 알죠? 파스텔 대부분이 알죠? 파스텔의 종류. 그래서 파스텔의 종류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재료는 여기에 있다. 근데 이 재료가 되게 많죠. 이 재료를 페인터를 잘하는 사람이 재료를 다 이거를 일일이 섞어가면서 쓰는 건 아니에요. 작가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재료를 그걸 감각적으로 발전시켜서 자기만의 그림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길을 잡아주는 게 선생의 역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연필을 하나 선택해서 연필 중에서도 커버 펜슬을 선택했어요. 이 커버 펜슬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 사이즈는 어디서 정한다 그랬죠? 사이즈는 여기서 정하죠. 근데 단축키는 뭐다? 컨트롤 알트. 우리가 이동 툴을 이렇게 눌렀다 하더라도, 만약에 여기에서 툴바에서 이동 툴을 눌렀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지우개 툴을 선택했다. 그럼 바로 여기는 이렇게 붓툴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기 꼭 가서 붓을 선택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연필, 자, 이렇게 연필 사이즈를 정합니다. 얘는 사이즈를 정하는 거고,
오파시티는 투명도를 말하는 거예요. 투명도. 오파시티가 100이다 그러면 굉장히 진한 거예요. 오파시티가 밑으로 내리면 흐려지는 거죠.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파시티라는 개념은 원래 불투명이다. 근데 내리니까 투명해지는 거죠. 그죠? 자, 여기 그레인이라든가 어, 리셋 개념, 브리드 개념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지금 당장 설명하기에는 좀 그렇게 필요한 툴이 아니니까 어,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우리가 이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익숙해지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젝터는 예를 들어서 젝터는 이렇게 우리가 선적으로가 되는 게 아니고 뿌리는 개념이에요. 이렇게 이 선에서 이렇게 뿌려지는 개념으로 젝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 수치를 줘서 수치를 10을 줬다. 그러면 더 뿌려지는 게 아니고 4까지입니다. 4. 그래서 얘는 0을 놓도록 하죠. 이렇게 선으로 나오도록.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설명을 우리가 재료 설명을 했죠. 페이퍼와 재료 간단하게 재료들이 어디 있는지. 그다음 칼라는 색상을 선택하는 거죠. 연필이라고 해서 우리가 까만색을 써라는 법은 없어요. 붉은색을 써도 돼요. 자, 녹색 계통을 써도 됩니다. 푸른 계통을 써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연필은 우리가 색상을 여기서 정한다. 칼라에서. 자, 칼라에서 여기서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레이어는 투명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밑에 있는 캔버스, 제일 밑에 있는 게 캔버스고, 이 플러스 층에 플러스 그림을 잘 보시면 어떤 층이 있고 이게 층이 바로 유리층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 플러스가 이렇게 레이어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 레이어의 역할은 1번 레이어를 선택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색을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레이어를 선택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세 번째 레이어를 선택해서 세 번째를 선택하고 컨트롤 Z 하면 리드가 됩니다. 자, 세 번째 레이어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고 이 레이어는 자, 선택한 거를 이용해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동 툴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2번 레이어를 선택하고 이동 툴 왼쪽에 상단에 툴바에서 이동 툴을 클릭해서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레이어의 1번 툴을 선택해서 이동 툴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위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3번 선택해서 이렇게 위치를 바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를 크기 조절도 할 수 있어요. 얘가 지금 내가 그린 거가 이만한 크기로 그렸다 하더라도 자, 이펙트에 가면 이펙트에서 오리엔테이션의 스케일 크기를 말하는 거죠. 얘를 선택해서 만약에 50%를 줄이겠다. 오케이 하게 되면 이게 줄어드는 거예요. 회전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회전을 시키면 자, 오리엔테이션에 가서 로테이션에서 뭐 45도만큼 회전을 시키고 싶다. 오케이. 이렇게 회전이 되고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은 오리엔테이션에 가서 프리 트랜스폼 이게 단축키가 뭐죠? 컨트롤 알트 T죠. 컨트롤 알트 T를 누르게 되면 컨트롤 알트 T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얘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이 자유롭게 크기 이제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자유롭게 왜곡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죠? 자유롭게 이렇게 엔터 치면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레이어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레이어는 중요한 게 투명도를 여기서 이제 이 투명도를 줄 수 있어요. 이 바를 내리게 되면 이 부분이 이 레이어층의 3번 레이어층의 이미지가 이렇게 투명해집니다. 필요한 레이어를 선택해서 이렇게 투명하게 할 수 있어요.
자, 이 투명하게 할 수 있다는 건 뭐냐? 이렇게 우리가 겹쳐져 있을 때 어떤 부분은 이렇게 투명하게 줌으로 해서 느낌을 다르게 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음.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불필요하다 그러면 여기 휴지통에 버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휴지통 모양이에요.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페이퍼는 자, 일단 페이퍼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시간이 우리가 이게 강의 시간이 20분을 넘기면 안 되니까. 자, 페이퍼는 종이의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이의 종류. 캔버스의 종류. 우리가 캔버스를 꼭그 천에다 그리는 건 아니죠. 어디다 그래요? 나무에다도 그리고 벽에다도 그리고 그릴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 화살표를 누르면 캔버스의 종류들이 쭉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우드 그레인을 클릭해서 자, 우드 그레인 스택에서 지금 커스텀이 안 나와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 커스텀은 다음 시간에 설명할 텐데 일단은 그러면 위에 툴에서 오일 파스텔을 선택해서 오일 파스텔 선택해서 컨트롤 알트 눌러서 크기 조절한 다음에 색상을 우리가 이렇게 칠해 보면은 나뭇결 느낌으로 힘을 좀 약하게 해서 칠해 보면 이렇게 나뭇결 느낌으로 칠해집니다. 이 그 페이퍼의 이 이미지가 우드 그레인이에요. 우드 그레인.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은 이 세 개는 얘는 우드 그레인의 결의 크기. 얘는 흑과 백. 그러니까 우드 그레인의 밝음과 어두운 부분의 경계선의 뚜렷함. 그 다음에 얘는 전체적인 밝은 부분을 많게 할 것이냐, 어두운 부분을 많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려보면은 커졌어요. 이렇게 결이 커졌죠. 결이 이렇게 커졌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변화를 줄 수 있는, 물론 페이퍼를 바로 여기서 다른 거로 스몰 닷으로 하게 되면 다 바로 바뀝니다. 바로 바뀌어요. 이렇게 얘도 크기를 조절해서 이렇게 좀 진하게 해볼까요? 해주게 되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스몰 닷이 커졌죠. 스케일이 그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뚜렷한 정도는 자, 흑과 백이 이렇게 만나서 되는 거고, 밝은 거를 많게 적게 하는 것은 이게 빛 모양이 되는 거예요. 태양 모양이. 자, 오늘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커스텀에 대해서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 믹서라든가 칼라셋, 그 다음에 오른쪽에 중요한 툴 몇 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